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출입이 무조건 생겨요. 열 출입이 생겨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유 설명하려고 그래. 자, Y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Y축은 에너지.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총합이 이만큼이에요. 반응 전에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총합이 이만큼이야. 자, 반응물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면 물은 원자로 되어 있죠. 그럼 원자 속에 핵에너지가 있어요. 다음에 원자 속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다음 물이라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잖아. 그 화학 결합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물질마다 늘 있는 겁니다.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이만큼인데 얘가 반응을 일으키잖아. 그럼 반응 후의 물질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생성물이라고 하죠.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을 비교를 해보면 무조건 달라요. 무조건 다릅니다. 무조건 달라요. 지금 이거는 에너지가 감소했음을 표현한 거죠. 감소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달라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반응 전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반응 후에 이거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변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반응 전후에 에너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열 출입이 있다는 증거야. 이제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됐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이 물질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감소했잖아. 그죠? 자, 이 감소하는 에너지가 대부분이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는 이제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에너지를 말하거든. 자,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 에너지로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열 형태로 방출돼요.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발열 반응인데 핫팩 문지르면 뜨거워지지. 이 열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 그 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그 물질의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삐져나온 열 에너지야.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중화 반응요. 발열 반응입니다. 다음 연소 반응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를 때는 빛이 함께 나와요. 빛과 열이 함께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파이어, 불이라고 하는 거야. 불 붙었다라고. 불은 에너지입니다. 자, 요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주변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주변 온도 어떻게 되겠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올라가요.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변 온도 올라가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올라가요. 지금 이 방안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 누가 발열 반응하고 있니? 여기 있는 닌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너희들이 지금 발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몸에서 열 나오고 있지. 그럼 네가 계속 열 에너지를 내뱉고 있다는 얘기는 너의 화학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줄고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의 지금 화학 에너지는 점점 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밥을 처먹는 거지. 밥을 먹고 화학 에너지를 다시 보충을 시켜 놓는 거지. 그리고 열로 방출해버리고 또 처먹고 열로 방출하고 처먹고 화학 에너지가 줄고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주변 온도 올라가고 이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발열이야. 그러면 흡열을 한번 해볼게요. 흡열 반응. 반응물 에너지가 여기였는데 반응 후에 에너지가 올라갔어. 이 말은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올라갔지.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는 그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화학 에너지가 돼가지고요.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럼 주변의 열을 흡수해버렸잖아. 그럼 주변 온도 어떻게 돼요? 내려갔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내려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온도는 내려가요. 예를 들면 핫팩 반대 뭐니? 냉팩, 냉찜질팩, 냉팩. 주변이 시원해지잖아. 다음 기화, 땀 흘릴 때도 그렇죠. 땀을 흘리면 땀이 증발하면서 흡열 반응이 나거든. 우리 체온을 가져가기 때문에 몸이 시원해지는 거야. 오케이. 항상 열 출입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외워주세요. 얘 암기하고. 그 다음 2단에서 물리량 용어 몇 개를 암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외워야 되는 용어. 이거 지워도 되겠니? 별로 안 어렵죠? 이건 지울게요. 자,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용어. 일단 비열이라는 용어가 있거든. 약자는 스몰 c야. 외우세요. 비열을 스몰 c라고 씁니다. 단위 암기하고요. 단위. 그리고 내가 오른쪽에다가 예를 한번 들게요. 예를. 물 1g을 1도 온도를 높이려고 그래. 열이 필요하죠. 물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요 4.2줄입니다. 이 숫자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아. 자, 이 4.2라는 숫자를 비열이라고 그래요. 비열. 그럼 비열의 정의가 뭘까? 비열의 정의 설명할게.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을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단위를 보면 정의를 알 수 있어. 열량 단위가 줄이거든. 이 줄을 그램으로 나눴고 온도 도시로 나눠놨어요. 이게 비열 단위예요. 그럼 비열 뜻을 알 수 있죠. 1g당 1도씨당 필요한 열량값. 이게 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비열 정의 이렇게 써놨어요. 정의 한번 보자. 물질 1g을 온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단위는 이거고요. 내가 여기다 예시를 써놨습니다. 물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자 물의 경우는 4.2줄입니다. 이 비열 값은요 물질마다 다 틀려요.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의 경우는 4.2예요. 문제에서 일러줍니다. 근데 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암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 예시. 물 9g을 1도씩 올리려 그래. 온도를. 물 9g의 온도를 1도 올리려 그래. 그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일까요? 4.2 곱하기 9겠죠. 이만큼 필요하겠지. 이때 필요한 열량은 9배. 이 숫자를 열 용량이라 그래요. 이걸 열 용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 용량이라는 용어가 있고 얘는 라지 C라고 씁니다. 약자가 라지 C. 그럼 비열과 열 용량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비열이라는 숫자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열용량이 된다라는 거니? 질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단위를 보면 질량을 곱해놨기 때문에 그램이 사라지고 도시만 남습니다. 이게 열용량이에요. 그럼 열용량의 정의는 비열 정의에서 1g 이 부분이 빠집니다. 비열은 1g을 1도씩 높이는 거죠. 근데 열용량은 그냥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냥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램 날라가면서 열용량 된다. 예시를 보세요. 질량 9g을 곱했죠. 예시를 봐봐. 9를 곱했잖아. 9g을 곱한 거잖아. 비열과 열용량. 그 다음 물 9g을 10도씨 온도 10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이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4.2 곱하기 9 여기에 몇 배 하면 돼요? 10배를 하면 되겠죠. 10배 10도면 10배. 자, 이 숫자를 열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열량 그래요. Q.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열량이라고 부른다. 열량. 그럼 열용량에다가 뭐 곱한 거야? 온도를 곱한 거예요. 온도 변화 10도. 10도를 곱한 거야. 온도 변화. 그래서 열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하면 총 열량이 됩니다. 그럼 단위 볼까? 온도를 곱했기 때문에 도시가 날아가고 줄만 딱 남아요. 이게 열량 단위야. 그 다음 몰 열량이란 게 있어. 몰 열량. 자, 이건 Q, 몰 이렇게 씁니다. 이름 보면 알겠지만 이 줄을 몰 값으로 나눈 거예요. 연료가 있는데 연료 1몰당 발생되는 열량 값을 말하는 겁니다. 연료 1몰당 발생되는 열량. 자, 이 경우는 내가 물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물 9g이 온도 10도씨 올라가는데 흡수된 열량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물 1몰이 온도 10도 올라가는데 흡수하는 열량은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겠니? 9g이 아니라 1몰이라면 야 1몰이면 몇 g이야? 18g. 그러면 이 값의 몇 배야? 2배. 그래서 4.2 곱하기 9 곱하기 10 곱하기 2 이거겠죠. 이해됩니까? 이건데 결국 이 말은 4.2 곱하기 9 곱하기 10을 2분의 1몰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 말이 2분의 1몰. 얘 9g이 2분의 1몰이거든. 그러니까 이 줄을 몰수로 나눈 값이야. 이게 몰수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몰 열량이에요. 그래서 줄을 열량을 몰수로 나누면 몰 열량이 된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면 돼요. 비열, 열용량, 열량, 몰 열량 네 가지. 간이 열량계와 통 열량계. 자, 그림 보겠습니다. 간이 열량계, 통 열량계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 장치예요. 간이 열량계는 단열재가 없어. 근데 통 열량계는 이게 단열재가 있어. 열 손실을 막는 장치야. 얘는 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허접한 거야.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얘는 화원에 나오고 얘는 화투에 나와요. 화원은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대부분. 얘는 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둘 다 물이 있어요. 그 여기서 어떤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을 물이 흡수한단 말이야. 그 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 온도 변화를 보고 물이 얼마나 열을 흡수했는지를 측정을 하면 이때 이 용기 속에서 발생한 열의 양을 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열량계라고 불러요. 에탄올 연소율 측정하는 실험. 에탄올 연소율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함께 읽어볼게요. 그림은 에탄올이 들어있는 알코올 램프로 물 100g, 물 100g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물 100g이 있어. 알코올 램프로 가열한대. 그럼 알코올 램프는 재료를 이제 에탄올을 썼다라는 거거든. 에탄올. 그럼 에탄올에서 불이 나오고 있죠. 에탄올 연소 반응이죠. 이 불이 왜 나오는지 설명할게요. 불이 왜 나오는지. 에탄올하고 산소하고 있었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이만큼이에요. 에탄올과 산소가 갖고 있던 에너지 값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반응 후에 에너지가 훅 떨어졌습니다. 반응 후에 얘들은 뭘로 바뀌죠? 에탄올하고 산소 반응 후에 뭘로 바뀌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을 때는 에너지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죠? 이만큼 줄었잖아. 자, 이 줄어든 에너지만큼 바깥으로 방출되죠.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빛과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 빛과 열 에너지가 요 그림에서 여기야. 불 붙었잖아. 봐봐. 이거. 그 우리의 목표는 이 에너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이 에너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연소열이라고 불러요. 연소열. 얘를 재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 보세요. 에탄올 연소열 측정이라고 돼 있잖아. 얘를 잴라 그래. 자, 이 연소열로 누구를 데우고 있니? 물을 데우고 있잖아. 그럼 물이 흡수할 거 아니야, 열량을. 물이 흡수한 열량을 계산할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물이 흡수한 열량을 계산하면 이게 곧 연소열이다 라는 거죠. 단 열 손실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열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게 실험의 가정이에요. 이 실험의 가정이에요. 이때 방출되는 연소열은 물이 다 흡수한 걸로 요렇게 가정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해 보죠. 자, 물이 흡수한 열량 거기 1번 물음 있습니다. 1번 물이 흡수한 열량을 계산하세요. 1번 문제죠. 열량은 Q. 자, Q 구하는 공식 암기합니다. C가 뭐였죠? C가 비열. 거기다 질량 곱하면 뭐 된다고요? 열 용량. 거기에다가 온도 변화 델타 T를 곱하면 열량이거든. 그래서 열량 공식 암기하세요. 시멘트 외워라. 열량 공식 시멘트. 물이 흡수한 열량을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 물의 비열을 넣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찾으세요. 물 비열 얼마로 돼 있나요? 물 비열 4.2라고 나와 있죠. 단위는 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C 자리에 4.2 대입. 다음 물 질량은 얼마니? 문제에 1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 질량 100g. 다음 물이 열을 흡수했어. 온도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 변화를 해야 돼. 온도 얼마 올라갔어요? 물의 온도는 25.2도에서 60.2도 됐으니 몇 도? 35도 올라갔네. 그럼 35도가 온도 올라갔다. 이걸 계산해버리면 물이 흡수한 열량값이 나와. 물이 흡수한 열량값. 답 쓰여있죠. 불러줘요. 14700 줄.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계산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이 열량은 물이 흡수한 열량인데 이거를 계산했다는 거 아니야.
다음에 이 실험의 전제는 얘를 연소열로 본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연소열은 에탄올로부터 나온 거죠. 에탄올 연소 반응으로부터 나온 거죠. 에탄올 몇 그램을 연소시켰죠? 문제 읽어보세요. 에탄올 몇 그램을 연소시켰죠? 알콜램프 질량 봅니다. 알콜램프 질량이 몇 그램 감소했니? 0.8g 감소했죠. 그럼 에탄올 0.8g이 연소하면서 에너지가 이만큼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질문 2번 문제 읽어봐. 2번 문제 읽어봐요. 오케이. 에탄올이 1g 연소할 때는 에너지 얼마 나오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값은 14700줄 이 값은 에탄올 몇 g이 연소했을 때 0.8g이 연소 반응했을 때 나오는 열량이야. 그럼 1g이 연소할 때는 얼마 나오니? 그 계산하려면 이거 뭘로 나누면 돼요? 에탄올의 질량 0.8g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문제에 답이 있어. 이거 얼마로 돼 있니? 숫자 불러줘. 18375 줄 퍼 그램이라고 쓰세요. 단위는 줄 퍼 그램 돼야 됩니다. 줄 퍼 그램. 단위는 줄 퍼 그램이 돼야 됩니다. 요건 그람당 연소열이야. 그람당 연소열. 다음 3번 갑니다. 3번 물음은 에탄올 1몰당 연소열을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맞니? 3번 질문은 에탄올 1몰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연소열을 묻습니다. 자, 에탄올 1몰은 몇 그램이죠? 에탄올 1몰은 몇 그램이죠? 분자량 말하는 거죠. 에탄올 분자량 찾습니다. 46. 분자량 46의 의미 에탄올 1몰이 46g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1몰이 연소할 때 에너지 얼마 나오는지 계산하려고 하지. 따라서 에탄올 46g이 연소할 때 에너지 얼마 나오냐 이거 알아보면 되죠. 그러면 1g당 에너지 이만큼 나와. 그럼 46g이면 이 숫자에다가 뭘 곱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18375 줄 퍼 그램에다가 46g을 딱 곱하면 그램 약분되면서 오케이? 단위는 쓰지 말자 헷갈리니까. 자, 요 열량에다가 46g을 곱하면요 46g 연소할 때 연소율이 나오겠지. 근데 그 46g이 결국 1몰인 거잖아. 1몰인 거잖아. 요게 이 46 숫자가 그램 퍼 몰이거든. 그램 퍼 몰. 그래서 숫자 나와 있을 거야. 불러봐. 8 4 5 2 5 0.25 0 줄이야. 줄 퍼 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킬로로 바꿔놨어. 845.25 킬로 줄 퍼 몰. 단위 바꾸세요. 퍼 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된 거야. 자, 요거 이해됩니까? 이 숫자가 뭘 말하는 거죠? 그램당 1g당 연소열. 1g당 연소열. 이 숫자는 뭐죠? 분자량. 1g당 연소열에다가 분자량 곱해버리잖아. 이 숫자가 뭘 말하는 거죠? 1몰당 연소열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알아야 돼. 1g당 연소열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1몰당 연소열이 된다. 자, 이제 4번 가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에탄올 몰당 연소율, 단위 보세요. 킬로줄 퍼 몰이라고 나와 있죠. 문헌을 찾아보니까 1365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팩트야. 에탄올 몰당 연소율은 1365가 나와야 돼. 근데 실험 결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실험 결과는 845.25kJ이 나온 거거든. 근데 원래는 얼마라고? 1365 이게 나와야 돼. 자, 이게 작게 나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왜 작게 나온 거죠? 이게 간이열량계지. 열 손실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야. 열 손실이.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실험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이거 and 열 손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 손실. 지금 여기 물만 데운 게 아니라 바깥으로 열이 새 나갔다라는 거야. 열이 새 나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1365인데 지금 계산한 건 얘가 845.25다. 이거 계산한 거야.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거 있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요게 열 손실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까지 다 더하면 이게 성립하겠죠. 오케이.